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절대로 반등을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재차 큰 폭의 하락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는 이전의 고점 부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삼성전자가 무조건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삼성전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원인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앞 구간에서 하락세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나요? 먼저 이것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하락세를 이끌고 있었던 주요 원인은 결국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세를 모두 다 개인들이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당장에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들이 전부 다 매도를 했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거를 재차 상승을 시킨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돈을 써서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써서 상승을 시킨다라고 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 앞 구간에서부터 하락세를 이끌었었던 게 결국은 외국인들이었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니까 개인들이 전부 다 매수를 했죠. 전부 다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얼마나 줄였나요? 52%입니다. 지금 이전에 고점 부분이었을 때 56%였고 약 4%밖에 줄이지 않았습니다. 4%밖에 줄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하락을 맞이를 했다라고요. 그러면은 이 앞 구간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돈으로 매수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신용을 쓴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내가 만약에 1억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신용을 써서 2억이고 3억이고 예수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이 신용을 털고 밑으로 더 하락을 시켜야겠구나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보유 비중이 있어요. 지금 52%나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 보유 비중을 조금만 써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데 더 큰 하락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 주가를 가지고 놀기가 너무나도 좋아지겠죠. 개인들의 물량이 이 앞구간에서 다 털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앞구간에서 매수한 개인들의 물량이 이 뒷구간에서 다 털리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놀기가 너무나도 손쉬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항상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왜? 손절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 밑에서 누군가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거래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다고요. 이전에도 어떻게 됐어요? 이때 당시에 헤드앤숄더가 나와준 이후에 그리고는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하락이 나와줬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변동폭이 얼마나 됐어요? 저가가 마이너스 7%고 고가가 2%입니다. 약 9%의 변동폭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앞구간에서도 약 9%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줬다고요. 삼성전자가 단 이틀 만에 10% 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니까 거래량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이때 당시에 매수한 신용 물량들이 이 앞구간에서 나와주니까 거래량으로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점이 찍힌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의 물량이 붙어주지 않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주가를 상승시키기가 너무나도 손쉬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96,8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에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한 개인들이야. 이때 당시에 매수한 개인들이야.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달도 안 돼서 30%, 내 원금의 30%가 그냥 단 한 달 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를 했어. 그리고 이 앞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96,800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이루었는데 이때 당시에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삼성전자가 96,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절대로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이때 당시에 손절을 했었던 기업들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96,800원까지 상승을 했을 때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고점 부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 줬다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점 부분에서도 거래량,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저점 부분에서 매수한 외국인들의 물량이 이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했을 때 어때요? 거래량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락세를 이끌었다고요. 고점이 나오니까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나와주니까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를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완벽하죠.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보신다라고 해도 어때요? 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면 주가가 하락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3대 수급이 있습니다.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3대 수급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기분 좋죠?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했을 때 기분이 안 좋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은 보통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 원이라고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하면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매도하면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죠.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A라는 아저씨 그리고 B라는 아저씨가 있죠. A라는 아저씨는 매수를 하고 B라는 아저씨는 매도를 해요. 그리고 주가가 실질적으로 7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어떤 움직임도 변동폭도 보이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나 혹은 세력이 없는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나요? 이렇게 천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변동폭이 나와주지 않으니까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천천히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캐치를 하는 거고, 이 밑구간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미 세력이나 외국인들이 이탈을 한 흐름을 읽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세모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죠.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매수를 할까요? 가격대만 오면은 매수를 하는 거고, 가격대만 오면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모 같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수급이 어때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앞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뒷부분 보세요.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완벽하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우도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우를 기준으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또 한번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앞구간에서 보세요. 거래량 나와주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하고, 그리고는 어느 정도의 눌림이 있고, 그리고는 상승폭을 키워나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 우는 어느 정도의 저점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완벽하게 수급도 한번 보자고요. 수급도 보신다라고 하면 어때요? 삼성전자와 완전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 우는 왜 삼성전자보다 먼저 저점이 찍혔어? 그런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우가 삼성전자보다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핸들링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먼저 저점이 찍혔다. 그럼 삼성전자 우가 최근에 저점이 찍혔다라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의 저점이 곧 있으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우리가 또 삼성전자 우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도 함께 봐야 더욱더 삼성전자가 지금 저점이 찍혔는지, 향후 어느 부분이 저점인지 빠르게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완벽한 거래량 이 부분 저점이 이 부분에서 찍혔다라고요. 완벽하죠.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수급도 보신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완벽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 먼저 저점이 찍혔을까? 추세 자체도 일단은 다릅니다. SK하이닉스 상승 추세였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락 추세였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빠르게 찍힌 뒤에 그리고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저점이 빨리 찍혔냐? 결국은 엔비디아에 편입이 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점이 있다. 근데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에 편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요? 지금 TSMC가 엔비디아의 공장입니다. 근데 그 TSMC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중국이면은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좋지 못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미국 입장에서는 1등을 향하는 중국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그 HBM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 반도체 기술력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와줬죠. 10월 24일 날 미국 상무부에서 TSMC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TSMC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의 공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삼성전자가 차지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 HBM을 삼성전자에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으니까 어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이슈까지 있어요? 금리 인하 이슈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린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돈이 풀린다라고 하면 스마트 머니가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예요? 6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6만 원 이탈을 했어요. 그럼 스마트 머니는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밑에서 손절 물량이 빠르게 나와주기만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헛소문도 퍼뜨리고 있어요. 보세요. 최근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업황 고점론을 제기를 했죠. 모건 스탠리 어디예요? 외국이죠. 그리고 블라인드와 메타 어디예요? 이 소셜 미디어도 다 외국이에요. 근데 부도가 임박했대요. 어디가 부도가 임박을 했대요? 삼성전자가 부도가 임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와줬어요? 이 고점 부분에서 나와줬나요? 88,000원 이 가격대에서 나와줬어요? 이 밑에서 나와줬다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든 손절 물량이 나와라,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와라라고 지속적으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구간에서 누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임원진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원수마냥 까던 국회의원도 갑자기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왜? 원수마냥 까던 국회의원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어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매수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큰 폭의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쁜 뉴스들이 나와주니까 하락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순간에서 엄청난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어떻겠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 비중이 얼마나 들고 있어요? 52.5%나 더 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앞구간에서 하락폭을 이끌었을 때 4%밖에 쓰지를 않았다고요. 아직도 52.5%나 엄청난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요.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을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하락폭을 키운 다음에, 그리고는 여기서 손절 물량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주식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눌림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재차 매수를 진행을 할 거다. 이때 당시에 수익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매수를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최고점 부분,
최고점 부분, 삼성전자의 최고점 부분에 매도를 진행을 함으로써 삼성전자 최대한 많은 양의 삼성전자 주식 수를 확보를 해 나갈 거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한번 보시면은 몇백 명, 몇천 명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모두 다 함께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이나 기관이나 모건이나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다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역계산한 가격대보다 더 가격대를 떨구거나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보다 훨씬 더 가격대를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위에 상단에 제 연락처 하나 남겨드려보도록 할게요. 010-7162-8706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보내드릴게요. 사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가장 싸게 매수한 다음에 그리고는 가장 비싸게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 하고 매수해놓고는 3%, 5% 이렇게 약수익 얻어놓고 매도하고, 아니면은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은, 그러고는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은 그냥 두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계셔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실제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드린 타점이랑 완전히 다르죠? 무조건 제가 보내드린 타점 보지 않고 그냥 혼자 하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대응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분명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장중에 삼성전자 실시간으로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전달해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전략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력 싸움이죠.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깡통을 한 3번 정도 차고 4억 정도 잃어보고 지금은 꽤나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든 돌아가지 말고 실패하는 확률 줄이기 위해서 제가 4억 잃고 만든 4억짜리 매매 기법 책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4억 잃지 말고 최대한 돌아가지 말고 돈 잃지 말고 최대한 이 기법 책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1000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포인트였고, 이 또한 제 매매 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1000%님 저 좋아요 구독한 구독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전자라고 딱 두 글자, 전자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매매 기법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